다음 패턴으로 프록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어,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리자를 둔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우리 구체화된 실제 구현체 사이에다가 이 대리자를 두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아주 자주 호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호출이 방금 전에 호출한 거면 그 결과를 캐싱해 놨다가 캐싱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값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어떤 캐싱 기간 동안에는 같은 값을 그냥 만약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중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버에서 뭔가 정보를 가져오는데 그 동시에 서버에서 어떤 그 지금 현재 주가를 만약에 가져오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가 정보를 예를 들면 10초 동안에는 그 10초 사이에 캐싱된 정보가 있다면 그냥 그 서버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캐시 그러니까 내가 그 서버에서 방금 얻어온 값을 그냥 10초 간격 안에서는 그냥 되돌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프록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단 구조를 한번 볼게요.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 스트레티지 패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프록시는 중간에 뭔가 대리자 역할을 해요. 중간에 실제 요청자 어떤 그 요청자와 실제 객체가 있으면 실제 객체를 원래는 이렇게 그대로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오는데 이 대리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 요청자의 요청을 잠시 뭔가 사찰할 수 있어요. 사찰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요청자의 내용이 약간 너무 많은 잦은 호출을 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실제 객체가 부담 가지지 않도록 가짜로 리턴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프록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 리얼 오브젝트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아요.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일종의 그냥 관찰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그 오퍼레이션을 대신 받아다가 어떤 일들을 호출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남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게 이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의 이 기본 예제 하나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자바로 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 중에 자바로 된 예제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실제 이미지가 있어요. 자,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load from disk 해서 디스크에서 로딩을 해서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담는 거죠. 네, 그래서 로딩을 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이미지를 읽어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하는 일이 리얼 이미지를 내가 요소로 담고 있어요. 요소로 담고 있으면서 중간에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리얼 이미지인 것처럼 그것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으면서 실제 요청이 들어오는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일 때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 내 캐시에 나의 로컬 캐시에 이미지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이미지를 로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캐싱된 이미지를 그냥 바로 디스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이미지, 리얼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만큼의 요청만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 이미지가 보면 이미지가 생성이 될 때 매번 생성이 되면 이미지를 디스크에서 매번 요청을 하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요청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매번 읽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요청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것을 보면 로딩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게 몇 번 호출되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대리자를 둬서 캐싱의 목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이렇게 보면 여기 리얼 이미지로 디스플레이를 이미지 1에 대해서 보면 프록시 이미지라고 해서 레졸루션을 이렇게 가져와서 요청을 두 번째 할 때는 로딩을 한 번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한 번만 다른 유형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만을 로딩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 그렇게 동작하는지 우리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뉴 윈도우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었고요. 컴 이그젬플로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저는 방금 가져온 이 소스 코드를 실제 실행해 보기 위해서 메이븐을 기반한 템플릿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이 코드만 어딘가에 들어 있으면 돼요. 자, 앱.example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자, 지금 코드를 제가 복사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코드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덮어 넣을게요. 덮어 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들이 여러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래스들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을 다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대로 할 수가 없고 example 밑에 지금 생성이 되는데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image.java 그리고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건가요? real image java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proxy image java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자, 지금 앱에 지금 다 넣어놨는데 리얼 이미지 이건 갖고 왔고요. 리얼 이미지, 프록시 이미지까지 넣고 프록시 이그젬플을 저는 그냥 앱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나니 지금 오류가 수정이 될 거예요. 소스 코드를 이제 원래 있던 거에서 좀 갖고 와야 돼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메서드 하나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자,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얘는 실제 구현체가 없는 아무 구현체가 없는 하나의 그냥 메서드만 정의된 그 앱스트랙트 그 클래스처럼 보면 됩니다. 그냥 클래스인데 구현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런 선언만 있는 거예요. 왜 이 선언만 두냐면은 이 선언에 해당하는 이 표준을 준수하는 여러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현체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미지 자, 리얼 이미지 붙여놨어요. 리얼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실체화했어요. 자, 이걸 extens를 안 쓰고 implement를 썼다는 것은 구현을 해서 넣었다 그 뜻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미지라고 하는 걸 abstract 클래스로 그냥 디파인해도 똑같아요. 여기 abstract
클래스 이미지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랑. 근데 왜 이거 그냥 이렇게 쓰지 왜 인터페이스라고 쓰냐? 이렇게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페이스라고. 요렇게 그냥 명세만 있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자, 대신에 여기는 extens를 안 쓰고 implements를 씁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구현체는 하나 이상의 이제 나중에 이게 implements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 거예요. 다중 구현을 할 수, 다중 상속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개입을 시킬 때 이 implements 파트가 하나 이상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serializably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상속은 우리가 내 부모님은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extends에서 내가 상속할 수 있는, 만약 이미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나는 하나만 상속을 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인터페이스입니다. 나중에 이것의 효율성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추상 클래스인데 메서드가 없는, 구현체가 하나도 없는 그냥 메서드 선언만 있는 그 선언이 인터페이스구나.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정리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리얼 이미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이미지는 뭐라고 그랬죠? 리얼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내가 파일 네임을 가지고서 하나가 생성이 될 때 그것을 디스크에서 로딩하는 로직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성될 때. 네. 그런데 이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놈은 이 리얼 이미지가 여러 번 호출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 이미지를 그냥 쓰기보다는 이 프록시 이미지를 쓰게 되면,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이놈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 이 리얼 이미지를 나는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는 게 내가 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딱 보호를 하고 있는, 겉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으면서 내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섭을? 이 부분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요? 디스플레이 이미지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를 출력해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새 이미지를 로딩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로딩된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캐싱된 이미지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디스크 사용을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캐시 역할, 캐시라고 부르죠. 캐시. 이런 걸 캐시라고 부릅니다. 캐시. 네, 캐시라고 불러요. 프록시인데 디스 프록시는 캐시 역할을 하는, 롤을 하는 그러한 프록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얘를 이제 돌려보면 알겠죠. 물론 해보죠. 보게 되면 자, 몇 번 로딩하는지 볼 거예요. 지금 문서에서 나온 것처럼 딱 2번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 번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2번만 로딩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리얼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몇 번 로딩을 하는지. 자, 똑같은데 리얼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 놈은 이것을 제가 이 코드를 약간 바꿔야 돼요. 지금 리얼 이미지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제가 좀 별로예요. 좀 자세히 보니까. 리얼 이미지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한다고 볼게요. 디스플레이를 할 때마다 로드 프롬 디스크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자, 여기서 얘가 로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로딩이 된 결과를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파일 네임 이렇게 했는데
private 기본이 private이라고 그랬어요. string.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문자열로 어딘가에 받아놨다고. load from disk에서 여기서 실제 이미지는 image for file name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자, 이게 이미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displaying해서 load from image 한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예제가 별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리얼 이미지 예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아요. 자, 리얼 이미지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기본 이미지고 프록시 이미지가 하는 건 리얼 이미지에 파일 네임이 보면 이게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이미지 리얼 이미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private string 이미지 이렇게 그 리얼 이미지에 raw 이미지 실제 자기의 그 디테일한 값을 가져올 수 있죠. raw 이미지를 여기서 내가 얻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디스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구현을 한번 해줄게요. 이 리얼 이미지에다가 여기도 구현을 해주고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고 프록시 이미지가 여기 있고 로우 이미지가 있고 만약에 여긴 프록시 패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는 이미지 로더를 통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 예제에서는 지난 예제에서는 캐시를 하는 목적 그리고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프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실제 그 이미지가 사용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얼 이미지로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new를 했다라고 하면 initialize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로딩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곧바로 화면에다가 디스크를 로딩하는 액션을 요 순간에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할 때 필요할 때 그때 이미지 2를 로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수적인 캐싱과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할 때는 로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이미지가 그 화면에 노출되는 순간에만 그러니까 미리 대기는 시켜놓되 이미지가 화면에 노출되는 순간에만 우리는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로직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다 구현하기보다는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대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한 캐싱 로직 자체를 분리해내어서 쉽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레이지 로딩과 캐싱에 해당하는 그 기능 자체를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 본체에서 본래
이미지를 로딩하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캐싱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지 로딩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주체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처를 쪼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미지를 로딩하는 그 기능 자체에 몰두할 사람은 여기에만 몰두를 할 수가 있고 레이지 로딩과 캐싱 로직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가 이 프록시 이미지라는 걸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은 이 프록시 객체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다이나믹 프록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다이나믹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프록시에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할 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벌어질 때에 몇 번 호출이 되는지 그거를 카운팅만 하는 그러한 로그를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프록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를 몇 번 전체적으로 몇 번의 디스플레이를 했는지를 카운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기능만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임플리멘트 하기를 이미지를 임플리멘트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본체를 갖고 있을 거예요. 본체 이미지라고 해서 리얼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리얼 이미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얘는 public 자기가 생성이 될 때 진짜 객체를 받을 겁니다. 진짜 객체를 자기는 넘겨받을 거예요. 자, 진짜 이미지라는 걸 넘겨받고 그 이미지를 나는 보관하고 있다가 디스플레이 이미지일 때 디스플레이 하라고 할 때 그때에 나는 그것을 리턴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미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때에 뭘 할 거냐면 뭔가를 카운트를 자꾸 할 거야. 어떤 카운트를 할 거냐면 스테이틱에다가 인티저를 두고 그 지금 어떠한 이미지가 몇 번을 카운트를 하고 있는지를 나는 카운트하는 걸 여기 넣을 거고 여기 이미지가 몇 번 디스플레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을 여기서 시스템 아웃으로 그것만 하는 프록시를 여기다 두고 카운트 해가지고 카운트가 이렇게 하나씩 더 하겠죠. 앞에다가 두면 두 번째 값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간 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수정 좀 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자, 여기 리얼 이미지 이 부분 앱 쪽에다가 우리는 이 부분만 대체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원래 프록시 이미지 되어 있죠. 자, 그냥 프록시 이미지일 때 기존처럼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동작을 우리가 좀 있나 보네요.
말이죠. 아, 지금 리얼 이미지가 파일이 사라져 버리네. 어떻게 하다 보니 리얼 이미지가 파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본에서 리얼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작업을 하다가 실행을 해서 기존처럼 잘 동작하는 거 이제 확인했고요. 여기다가 나는 일괄적으로 이미지가 몇 번 디스플레이 되는지 그냥 카운트하는 로직을 나는 넣고 싶다. 여기다가 프록시 이미지를 감싸는 앞에다가 new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이거는 그냥 감싸줄 거예요. 자, 대리자인데 이 대리자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카운팅을 몇 번 디스플레이 되는지 카운팅하는. 자, 보니까 5번 카운트했다는 거를 이 로깅 프록시 이미지가 그냥 감싸고 있으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자, 우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 요 부분, 요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죠. 제가 선택한 요 부분. 요 부분을 팩토리에서 만약에 얻어온다고 볼게요. 팩토리에서 이 공급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팩토리로 우리가 만들어서, 자, 우리가 앞서서 팩토리 패턴 배워봤죠. 팩토리 패턴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자, 이게 돌리게 되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팩토리를 만든다라고. 팩토리가 지금 없죠. 팩토리를 통해서만 얻어온다고 하죠.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이거 팩토리 패턴을 앞서서 배워봤는데, 자, 이 애플리케이션이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자, 팩토리 패턴을 쓰기 전에는 얘를 굳이 저거 형태까지 만들 필요는 없죠. 자, 다른 클래스까지 분리할 필요는 지금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메서드로 분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만 분리를 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여기 이미지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크레이트 이미지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이 스태틱 함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스태틱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팩토리 메서드 정도로 처리를 한 건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작의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팩토리 패턴이 3가지 버전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자, new 해서 기본 스트래티지는 리얼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뺏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new 프록시 이미지를 뺏는 거고요. 세 번째는 로깅 프록시 이미지를 감싸서 또 뺏는 겁니다. 이렇게 3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각 3버전을 한번 실험을 해보죠. 첫 번째 버전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로딩부터 해놓고 디스플레이를 시킵니다. 그죠? 자, 포토를 일단 다 로딩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트래티지는
두 번째 전략은 어떤지 볼까요? 두 번째 전략은 필요할 때만 로딩을 하고 있어요. 조금 개선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몇 개를 호출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버튼. 얘는 카운트까지 하면서 이미지가 몇 개가 출력됐는지 카운트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프로그램의 이쪽 부분이 고정 부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라고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변경을 주면서도 이 프록시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 여러 개의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리에이션이라고 보면 추가적인 실제 기능을 하기 전에 실제 그 객체의 여러 가지 대리자들에게 먼저 이런 레이지 로딩을 하는 기능이나 캐싱 로직을 하게끔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 이 디스플레이가 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사전에 로깅, 그러니까 로깅이라고 하는 게 기록을 남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리얼 객체를 감싸서 뭔가 행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록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록시는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클라이언트가 보낼 때는 이 사람이 대리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프록시는 또 다른 말로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자기가 진짜 같이 뭔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록시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해서 실제 객체한테 뭔가 다른 명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명령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시점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실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약간 속여서 가짜 데이터를 실제 객체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잦은 요청이 들어온다.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하는데 너무 자주 요청을 한다. 디스플레이를. 그러면 몇 개 중에는 그냥 포기시킬 수도 있어요. 이 프록시가 지금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로깅 말고 예를 들면 서킷 브레이킹 뭐 이런 걸 할 수.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잦은 호출이 벌어지면 어떤 이 호출의 시간이 너무 자주 벌어지면 그것은 일부는 그냥 오류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주 호출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카운트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많은 카운트가 만약에 온다. 카운트가 3번 이상이 호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오류를 뱉어버려요. runtime exception 해서 too many request 이렇게 이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건 로깅 프록시 이미지가 아니고 얘는 서킷 브레이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킷 브레이킹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킷 브레이킹 혹은 레이트 리미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레이트 리미팅이 더 재밌겠네요. 레이트 리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써요. 리미팅 프록시 이미지 너무 우리 그 서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너무 많은 요청을 그 서버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특정 유저에 대해서는 한도를 주는 거예요. 한도. 레이트 리미팅 이미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레이트 리미팅 이미지로 이거를 바꿔보면 이미지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얘는 3번 이상 호출되는 것에부터는 오류를 그냥 뱉어버려요. 자, 그러한 정책이 리얼 객체에서는 그냥 매번 하지만
이건 3번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컴파일이 안 됐기 때문에 컴파일 시켜요. 자, 지금 그냥 된 것처럼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왜 되는지. 자, 카운트 3 이렇게 된 카운트가 안 올렸죠. 카운트를 올려요. 카운트가 4번 이상 되면 카운트가 3회 이상 호출이 되면 여기에 too many request 이렇게 해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청이 2번 디스플레이 3번까지 했는데 4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튕겨버리죠. 그러면서 서버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의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로직은 따로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여러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를 간섭하듯이 그래서 뭐 실제 요청이 와도 안 된다라고 클라이언트에다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비서가 있어가지고 비서가 사장님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잡상인이 찾아오거나 너무 잦은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식의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자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얼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버 자원을 적당히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혹은 아까처럼 그냥 이런 기록을 그냥 남기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를 그냥 남겨서 뭔가 지금의 카운트를 그냥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을 둘 다 만들어서 이렇게 로그를 남기면서 리퀘스트 how many times image display request 자 이런 식의 로깅과 여러 가지 이런 제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받아서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했을 때 나온 그 결과물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찰할 수도 있습니다. 사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당한 값 이내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재가공을 해서 다시 리턴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큰 게 리얼에서 뱉어졌다. 혹은 보안상 문제되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의 가짜 데이터를 리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 데이터를. 가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프록시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이 프록시는 항상 뭐와 같이 다녀야 되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러한 팩토리 패턴과 함께 같이 왔을 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다양하게 어커런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팩토리의 스트래티지만 변경을 해주면 이 프록시는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은 고스란히 둔 채로 여러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기존의 코드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록시 패턴이 스트래티지 패턴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스트래티지 패턴과 프록시 패턴이 다른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주는 건 똑같지만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제 객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객체를 대리한다는 차원에서 스트래티지 패턴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어야 돼요. 내 실제 객체를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일반적인 프록시 패턴이고요. 이것을 원격 객체를 호출할 때 쓰는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재밌어져요. 이 프록시 패턴이. 이게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웹 기반의 다양한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통해 가지고 큰 자원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상당히 대거 활용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록시 패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